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토토 5회차 EPL 분석 및 성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레스터와 4위 첼시의 경기인데요. 레스터는 직전 경기 웨스트햄에게 죄송한데 5타인데 4대1로 승리를 했었고요. 첼시는 아스날과 2대2로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처음 봤었을 때는 레스터 쪽이었는데 지금 무승부 쪽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스터는 홈에서 8승 2무 2패, 5경기 3승 2패로 무승부 없는 모습, 첼시는 원정에서 7승 1무 4패, 5경기 2승 2무 1패입니다. 레스터는 지금 7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첼시는 원정에서 2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레스터는 오늘 컵 경기가 있어서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아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컵 경기가 있고요. 어, 컵 경기는 최종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디디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첼시는 플리식 선수와 아브람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고요. 레스터는 은디디가 부상이 되고 나서 치두리 선수가 볼란테로 나오다가 최근에는 맨디 선수가 계속 볼란테로 나왔었습니다. 은디디가 복귀한 점은 레스터 입장에서 다행으로 보이고요. 최근 좋지 않았던 연패의 분위기를 지난 경기에서 웨스트햄전에서 이기면서 대승을 하면서 끊었습니다. 첼시는 지난 경기 오도이 선수가 좋았고요. 코바치치 등 전체적으로 미드 선수진들이 좀 탄탄하다 보니까 미드 장악력은 좋았지만 상대가 좀 내리고 지키는 플레이를 하면 여전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랬던 모습이 이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한 명이 퇴장당한 아스날 상대로 전반전에 퇴장당한 아스날 상대로 결국에는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무승부가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에멜송 좀 아쉬웠고요. 교체 투입된 바추아이는 항상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좀 아쉬워요. 교체로 투입이 자주 되는데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케파 선수도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주고 온 키퍼인데 좀 그만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수비도 전체적으로 아쉬웠고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저는 레스터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디디가 복귀한 점과 불안한 첼시의 수비 등을 고려했을 때 레스터가 역습을 한다면 그런 역습에 당할 위험이 크다고 봐서 저는 레스터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 불안한 부분은 레스터가 이번 시즌 맨시티, 리버풀 등 강팀 상대로 이번 시즌 좋지 않았던 모습이었고 첼시가 상대했던 팀들처럼 이제 첼시가 고전했던 팀들이 라인을 좀 내리는 팀들이었는데 그런 팀은 레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첼시 역습에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습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여서 만약에 최종 픽을 간다면 개인적으로 무승부의 느낌은 조금 적습니다. 레스터가 7경기째 무승부가 없던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 골차 또는 뭐 한 골차 정도 승부로 좀 날 것 같은데 승패 쪽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무승부가 많은 모습인데 이번 시즌에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또 무승부가 나올까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요. 두 팀 다 역습 위주의 축구를 한다면 음, 선제골을 넣는 팀이 음, 선제골을 먹히는 실점을 하는 팀이 라인을 올릴 것으로 봐서 올리게 되면 또 역습에 의해 추가 실점을 할 것으로 봐서 저는 이 경기 승패로 보이는데 일단 경기력 부분에서는 저는 레스터가 조금 더 은디디가 복귀한 레스터 그리고 아브라함과 플리식이 없는 그런 첼시보다는 지금 레스터가 더 좋아 보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8위 본머스와 16위 아스톤 빌라 경기인데요. 본머스는 전 경기에서 브라이튼에게 3대1로 승리를 했었고요. 아스톤 빌라는 와포드에게 2대1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본머스 쪽에 45.3%고요. 본머스는 홈에서 3승 4무 5패, 5경기 1승 4패, 계속 연패를 하다가 지난 경기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원정에서 2승 2무 8패, 5경기 2승 1무 2패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원정에서 좋지 않고 본머스는 홈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지만 18위라는 순위를 고려한다면 홈에서는 그나마 나은 모습이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머스는 월요일에 컷 경기가 있었고요. 1.5분 정도로 나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오늘 컷 경기가 있고요. 본머스는 킹을 포함해서 부상자가 좀 많은 편이고 빌라는 웨슬리와 맥긴이 부상입니다. 본머스는 뒷공간이나 슈팅을 좀 많이 내주는 편인데
그 슈팅을 많이 내주는 모습을 보면 그 슈팅하는 선수에 대해서 압박이 좀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수비진이 그렇게 막 적었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역습 상황이 아니라 지공 상황이어서. 근데 그런 협력적인 부분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중앙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굉장히 좀 비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세컨볼을 이제 나왔을 때 보통 이제 세컨볼이 하프 스페이스나 중앙 공간 쪽으로 좀 많이 가는 편인 것 같아요. 클리어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항상 받는 게 상대팀이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아케 선수가 복귀를 하긴 했지만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세트피스 등 공격적인 부분에서 더 좋아 보이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수비에서도 좋은 선수긴 합니다. 그렇지만 수비진들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이변 경기로도 조금 보이긴 하지만 웨슬리와 맥긴이 있었다면 저는 약간 무패 쪽으로 갔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웨슬리가 아스톤 빌라에서 골은 많이 넣진 못했지만 아스톤 빌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고 공격진과 미드진에서 한 명이 비는 부분이어서 좀 커 보이기도 하고요. 패스미스가 좀 많은 부분이 있어요. 빌라 봤을 땐. 그래서 라인이 좀 낮지 않은 편이어서 역습에 좀 약한 편이고요. 아스톤 빌라 경기를 항상 보면. 그리고 볼 처리도 불안한 부분. 역시 아스톤 빌라 역시 수비가 불안하고요. 두 팀의 공격진을 비교했을 때 저는 보머스는 킹이가 빠졌고 아스톤 빌라는 웨슬리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비등하다고 보이는데 약간은 본머스가 윌슨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본머스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승부의 느낌이 좀 강하게 좀 드는 개인적으로 드는 경기인데 세트피스에서 본머스가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저는 승무 투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2대1로 본머스가 승리를 했고요. 상대 전적은 2승 1패입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1위 크리스탈 팰리스와 8위 셰필드 경기인데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사우스햄튼에게 2대0 패배를 했었고 셰필드는 맨시티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둘 다 홈에서 패배를 했고요. 투표율은 무승부 쪽에 40.1%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홈에서 4승 4무 4패 5경기 4무 1패로 최근에 승리가 없습니다. 셰필드는 원정에서 3승 7무 2패 무승부가 굉장히 많죠. 5경기 1승 1무 3패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벤테케가 복귀가 가능해 보이고요. 셰필드는 원정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경기 아예우가 좀 측면으로 갔었고 토슨 선수가 톱으로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방 압박이 좋았던 팰리스였지만 중앙 공간을 항상 많이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거리 슛으로 2실점을 했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공격 전개와 팀 단위 축구를 하는 셰필드 그리고 압박이 좋은 편이고 플렉 등 중거리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셰필드가 경기력은 셰필드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셰필드가 팀 단위로 경기를 풀다 보니 좀 뒷공간을 아무래도 팀 단위로 하다 보면 압박을 같이 가거나 아니면 같이 공격을 하게 되면 바샴 선수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모습이 있어서 역습에 좀 약한 것 같아요. 경기력은 셰필드가 좀 우세해 보이는데 일단 안전하게 추천드리는 건 무패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역습이 좋은 크리스탈 팰리스여서 좀 어려운 경기를 보이고 무패로 가면 안전할 것 같은데 좀 생무가 0대0 생무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나 크리스탈 팰리스가 잘 지키고 있다가 역습의 한 방이나 세트피스의 한 방으로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 경기는 투픽으로 써도 좀 아까운 경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투픽을 써도 조금 틀릴 것 같은 경기인 것 같아서 저는 과감하게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이번 시즌에 셰필드가 승리를 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1패를 했고요. 이번 시즌 1대0으로 셰필드가 승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4위 뉴캐슬과 20위 노리치의 경기인데요. 뉴캐슬은 직전 경기 에버튼과 2대2로 극적 무승부, 노리치는 토트넘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뉴캐슬 쪽에 66.8%고요. 뉴캐슬은 홈에서 5승 4무 3패, 5경기 1승 2무 2패입니다. 노리치는 원정에서 1승 2무 9패, 5경기 1승 2무 2패입니다. 뉴캐슬은 오늘 컷 경기가 있고요. 캐롤 선수와 막시맹이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막시맹은 복귀를 했고요. 캐롤도 복귀를 할 것 같아요. 노리치는 부엔디아 선수가 복귀를 할 것 같고요. 부엔디아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뉴캐슬은 조엘링톤이 톱으로 나왔었고요. 알미론과 롱스테프 좋았습니다. 특히 알미론은 뉴캐슬에 있어서 막시맹이 없는 지금 뉴캐슬이었지만
그런 뉴캐슬 상태에서 알미론의 존재는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세트피스와 역습이 좋았던 뉴캐슬이고요. 수비는 좀 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을 보였고 패스미스도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보듯이 뉴캐슬은 굉장히 라인 자체가 낮아서 좀 지키는 경기를 조금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 지키는 경기를 하다가 실점을 한다 하면은 라인을 올려요. 그러면서 대량 실점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노리치는 맥린 선수, 캔트웰, 푸케, 에런스, 바이람, 좌측 풀백인데 높은 위치에 오버리페잉을 가는 선수인데 좋았습니다. 특히 캔트웰과 테데이, 네, 푸키의 콤비네이션이 좋았고요. 공격력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직전 경기였던 토트넘이 좀 못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수비는 여전히 좀 좋지 않고요. 크로스를 좀 쉽게 내줘요. 선수들도 많이 놓치고요. 그래서 노리치의 수비력을 봤을 때 이런 크로스 쉽게 내주고 선수들을 놓친다면 뉴캐슬에게 좀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캐슬의 경기력이 더 좋아 보이고요. 노리치가 사고 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이 경기는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막시맨과 캐롤이 복귀를 한다면 노리치의 수비진은 막기 힘들 것 같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긴 한데, 일단 투표율과 구매율이 좀 많이 몰릴 것 같은 경기여서 좀 불안해 보이는 경기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저는 이변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뉴캐슬이 홈에서 1승 2무 9패를 하고 있는 노리치에게 질 것 같진 않아서 저는 초안은 뉴캐슬의 승무 투픽으로 가면 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픽에는 승무 중에 단통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노리치가 3대1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19위 와포드와 12위 에버튼 경기인데요. 와포드는 빌라에게 2대1로 패배, 에버튼은 뉴캐슬과 2대1로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에버튼 쪽에 42.3%고요. 와포드는 홈에서 3승 5무 4패, 5경기 3승 1무 1패로 굉장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버튼은 원정에서 2승 3무 7패, 5경기 2승 2무 1패로 에버튼은 원정에서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아요. 와포드는 사르 선수가 부상이에요. 그리고 에버튼은 시그루드슨과 이오비가 복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포드는 지난 경기 빌라보다 더 좋은 경기력 자체는 더 좋은 경기력이었는데 결국에는 패배를 했고요. 역습에서 좋았지만 수비가 좀 라인 컨트롤이 좀 되지 않는 부분과 라인이 좀 높은 편이어서 역습에 좀 약한 모습으로 여전히 좀 와포드의 최근 경기력은 좋지만 수비는 굉장히 계속 불안한 것 같아요. 에버튼은 지난 경기 히샬리송 선수가 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입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부재가 보였지만 이번 경기 출전 가능해 보이고요. 라인이 높은 와포드 수비진 상대로 이어비, 시디베, 월코, 킨, 칼버트루인 등 공격 전개가 좋은 에버튼, 그리고 스쿼드가 좋은 에버튼이어서 경기력이 좀 저는 더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고, 사르가 있었으면 조금은 무승부도 고민이 됐을 것 같지만 사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와포드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1대0으로 에버튼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17위 웨스트햄과 15위 브라이튼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은 전 경기에서 레스터에게 4대1로 대패를 했었고, 브라이튼은 본머스에게 3대1로 두 팀 다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웨스트햄 쪽에 41.3%고요. 웨스트햄은 3승 2무 6패, 5경기 1승 1무 3패입니다. 브라이튼은 원정에서 2승 2무 8패, 5경기 1승 2무 2패입니다. 두 팀 다 그냥 비슷한 팀끼리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웨스트햄은 파비안스키가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안데르손과 야르몰레코 선수가 부상이고요. 브라이튼은 원정에서 지금 3연패 중입니다. 브라이튼은 최근에 알제츠 선수가 계속 풀백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브라이튼의 좀 특이한 점은 최근 포메이션이 뭐 4-4-2, 4-2-3-1, 4-3-3, 3-5-2, 3-4-3 등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좀 봤던 그런 포메이션이어서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뭐 하나로 좀 정착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에 맞춰서 이렇게 전술을 나온 거라면 전술적으로 유연성은 좋은 것 같은데 좀 플랜 A가 좀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막 이렇게 바꾸는 모습은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 제주 유나이티드의 좀 모습인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브라이튼의 수비가 중앙 공간을 좀 많이 내줘서 중거리를 좀 많이 허용하고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지난 경기 봤을 때 수비 선수들이 좀 실수도 많고 막으려는 좀 의지도 좀 적어 보이는, 책은 좀 이상해요. 좀 불안합니다.
웨스트햄도 수비가 좀 불안합니다. 오구본나 선수 지난 경기 많이 아쉬웠고 파비안스키가 없는 부분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웨스트햄의 모에스 감독의 뚝배기 전술, 그리고 사발레타의 오버래핑, 포르날스의 침투 등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경기력적인 측면은 파비안스키가 복귀하고 모에스 감독이 있는 웨스트햄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모에스 감독이 맨유에서처럼 그렇게 강팀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중하위권 또는 중상위권 팀에서는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트햄 자체를 좀 끌어올릴 것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저는 웨스트햄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브라이튼이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어서 웨스트햄을 보고 있지만 웨스트햄도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상대 전적과 브라이튼이 원정에서 3연패라는 점이 걸려서 무승부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웨스트햄의 승부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상대 전적도 2무 3패로 브라이튼이 좀 우세하고요. 이번 시즌 1대1로 좀 무승부를 했었던 부분, 그래서 브라이튼은 원정 3연패인데 브라이튼 자체가 최근에 경기력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매력있고 좋은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승부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3번째 마지막 경기입니다. 13위 벌리와 12위 아스날의 경기인데요. 벌리는 직전 경기 맨유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아스날은 첼시와 2대2로 비겼고요. 투표율은 아스날 쪽에 57.3%입니다. 벌리는 홈에서 지금 6승 6패, 5경기 2승 3패입니다. 아스날은 원정에서 2승 7무 3패, 5경기 1승 3무 1패입니다. 벌리는 구드문드손 선수가 복귀 가능해 보이고 반스 선수는 여전히 부상인 것 같아요. 아스날은 루이스 선수가 퇴장을 지난 경기에 단행했고 티어니, 콜라시나츠, 넬슨, 오바메양 등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아스날입니다. 일단 이 경기 무승부가 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아스날이 지금 3연무고 원정에서 지금 4연무 중이에요. 지금 아스날은 거의 지금 무슨 날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원정에서도 2승 7무 3패입니다. 그러나 벌리가 홈에서 6승 6패입니다. 6승 6패인데 제가 일단 체크를 해봤는데 리그 경기 기준으로 벌리가 시즌 초에 원정 경기에서 아마 3경기를 무승부를 시즌 초에 했었는데 지금 그거 이후로 리그 기준으로 17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맞게 본지는 너무 이상해서 한 4, 5번 정도를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17경기가 맞나 이렇게 계속 확인을 했는데 일단 4, 5번 확인한 결과 17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을 봤을 때는 다비드 루이즈가 없으면 제공권이 벌레에게 좀 밀릴 것 같아요. 루이즈가 역습을 당할 때는 지금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순발력이 좀 떨어져서 PK를 좀 많이 내주는 편인데 예전에는 순발력이 있어서 그거를 막아냈지만 지금 최근에는 본인이 몸이 이제 안 따라주니까 반칙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비 라인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얼리 크로스나 크로스가 날아오거나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루이스가 또 제공권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좀 잘 막아내는 모습인데 그 루이즈가 없다면 제공권은 벌리에게 좀 밀릴 것 같아서 저는 무승부가 없다고 보고 승패를 좀 투픽을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리가 2연승 중인데 상대 전적에서 5패로 아스날이 너무나도 우세해요.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의 위닝 멘탈리티를 생각했을 때 저는 벌리가 아스날 상대로 3연승의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저는 아스날의 단통을 보고 있고요. 아스날은 전술적인 부분은 봤을 때는 조직적인 압박과 아르테타 감독 부임 후에 사카가 최근에 이제 콜라시나츠나 티어니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왼쪽 풀백으로 나오고 있는데 약간 윙포드처럼 움직이고요. 공격진에 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반대편에 이제 베일린 선수가 좀 안쪽으로 좁혀서 중앙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아스날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투픽으로 가지 않고 벌레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2대1로 아스날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PL 7경기 분석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라리가 7경기 분석 및 초안픽 배팅 내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